예금보험연구센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연구부서로서 금융안정 및 예금보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은행 금융중개 발전에 따른 선제적 자금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연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위기는 뱅크런이 전염 확산되어 은행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유동성이 높은 단기 부채인 예금을 이용하여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대출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량의 예금 인출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금융기관의 채무 상환 실패에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안전망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규제를 실시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최종 대부자로서 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금보험기구는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함으로써 예금자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요구를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금융안전망 체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세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점차 비은행 부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GDP 대비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가 1996년 108%에서 2008년 155%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단기 부채로 조달한 시장성 자금을 자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합니다. 은행도 이 과정에 참여하여 비은행 금융중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간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비은행 부문의 비약적인 성장 및 은행 부문과의 연계성 강화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가 전면화된 사례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위기의 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단기 부채를 장기의 자산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였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유동화 증권과 관련된 투자 상품의 부실 우려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들의 단기 부채 상환 요구가 이어지며 단기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용경색은 뱅크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연쇄적인 펀드런을 촉발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 중심의 전통적 금융 안전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예보기구가 은행의 단기 부채인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실시하고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뱅크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자금 시장이 성장하고 비예금 부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등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전통적 금융 안전망 체계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비예금 부채의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예금 부채에 대한 일시 상환 요구와 그로 인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전망 체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예금보험이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통해 예금 부채 런 발생을 막고 있는 것처럼 비예금 부채 런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비예금 부채에 대한 지급 보증 및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 확증 지원을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주요국은 비은행 부문의 성장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통적인 금융 안전망 체계가 보호하지 못하는 비은행 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우선 FSB는 2013년 8월 비은행 금융중개기관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젤3 글로벌 규제제도 도입을 통해 단기 금융 의존도를 줄이고 자본금 및 완충 자본을 확대하도록 규제하였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리스크 상황에서 부실 판정 이전에 정상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 제정을 통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FDIC가 부부금융회사의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유는 2014년 5월 은행 회생 정리 지침 제정을 통해 선제적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본 부족이 우려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 보증, 자본 재확충 등 선제적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는 유동성 위기 상황에 있는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도 설계 시 발동 요건,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발동 여건에 있어서는 자금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위기 시 신속하게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안전망기구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발동 요건을 결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금융안전망기구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여 위기 발생 시 적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모니터링 정보를 금융안전망기구 간 상호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 참여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 상황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해 지원 방식은 대출, 보증, 출자 등 지원 가능한 방식을 폭넓게 고려하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 시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을 하회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 보증을 통한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FDIC의 사례에서처럼 예보가 부보금융회사의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채무 보증을 실시하여 채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유동성 위기 상황은 발생 빈도는 낮으나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사전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부실 회사로 판정되지 않은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므로 지원 비용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조달, 상환하되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 해당 업권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하는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 우선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은행 부문의 성장과 그에 따른 은행 및 비은행 간 상호 연계성 강화에 따라 비예금 단기 부채의 불안정성이 새로운 잠재 위험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자본시장발 위기 가능성에 대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도 전통적인 금융안전망 체계에 더하여 선제적인 대응 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보제도는 은행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을 아우르는 통합기구로서 은행 및 비은행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성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의 도입 및 금융안전망 기구 간 협력, 역할 분담 방안이 즉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